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음력 새해 전날부터 이곳 LA 지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수선합니다. LA 동쪽 끝에 붙어있는 몬터레이 파크라는 소도시 한 사교춤 교습소에 무장 괴한이 들어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해댄 것인데요. 23일 현재 1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용의자는 72살에 중국계 이민자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도주하던 중 경찰에 포위되자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가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용의자는 사건을 저지른 뒤 인근 다른 도시에 있는 사교춤 교습소에도 들러 범행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가 그 장소에 들어가 총질을 하기 직전 그곳에 있는 사람과 몸싸움 끝에 총을 뺏기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도 만약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인데요. 이번 주 도깨비 뉴스의 메인 뉴스를 준비하는 중에도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프문베이에서 또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졌고 오클랜드에서는 뮤직비디오 촬영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엔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다수의 대중을 타깃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등을 계기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CNN 방송은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 자료를 인용해 올해 첫날부터 1월 23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38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에는 몬터레이 파크와 해프문베이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격범을 제외하고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성명을 내고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입법을 위해 의회가 조속히 행동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동안 너무 많은 기대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또 저러다 잠잠해지고 이후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물레방아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경험에 바탕을 둔 패배주의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총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도 총기 규제는 요원한 것일까요? 몇 년 전 영국 BBC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 시스템을 비롯해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월은 흐르고 무고한 시민만 희생된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자면 전미총기협회 즉 NRA라는 막강한 이익단체가 느티나무처럼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의 총기 소유 규제 철폐나 완화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NRA의 연간 예산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매년 정치인에 쏟아붓는 정치 활동 및 로비 자금 규모가 5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소속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투표에 참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후보는 당선시키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탈락시키고 있어 정치인들이 이 단체의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특히 NRA의 총알바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게리 맨더링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부분의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은 뚜껑을 열기도 전에 하원에서 가로막히는데요. 지난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 4년간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입법화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원 선거구 구획 방식이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만든 법에 따른 것이어서 민주당보다 공화당의 안전한 의석이 더 많아 구조적으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총기 소지자가 많은 시골 지역 선거구가 도시의 선거구보다 숫자가 많다는 점도 공화당과 NRA에 유리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구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정파적으로 지역구를 정한 게리맨더링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도 총기 규제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총기 규제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도 연방 상원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같이 대도시 유권자가 지배적인 주의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시골과 중남부 지역 주보다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원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부분 주요 법안은 100명의 상원 의원 중 단순히 과반을 넘는 51명이 아닌 60명의 지지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같이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공화당 소속 의원 10명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중순 코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6, 7세 어린이 20명과 성인 6명 등 총 26명이 목숨을 잃었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연방의회에서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투표에 붙여졌지만 NRA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56명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친 사례가 시스템적으로 엄청난 장벽을 뚫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치적 장애물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아직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 시스템인데요. 법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권총과 같은 개인용 무기의 소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판결해 왔는데요.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운동가들은 이 조항의 서두를 가리키며 잘 규율된 민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008년 논란 끝에 수정헌법 2조가 전반적인 총기 소지의 권리 근거를 제공하며 개인용 무기를 소지하는데 까다로운 등록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의 정치 성향은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대 3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최소 수년 안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슈를 대하는 열의의 차이도 지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열의의 차이일 것이라고 BBC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반대는 늘 거세지만 지지는 새로운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는 높아졌다가 곧 사그라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NRA와 총기 옹호파 정치인들은 지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입법을 질질 끄는 것이죠. 총기 옹호파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기도를 하고 침묵의 시간을 갖거나 조기를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규제 입법의 노력은 조용히 미루어지고 결국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연방 법원에서도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고 시행될 수 있을까요? 영국은 1996년 이후 총기 개인 소지를 금지했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관련 사망자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호주는 최악의 총격 사건 발생 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속사 총기와 산탄총을 금지하고 총기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해 총기 사망자를 그 이후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최대 관건인 겁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희생자에는 나 또는 내 가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LA 주택 가격 하락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리맥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LA 중간주택 가격은 81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에 85만 달러보다 4만 달러 떨어진 것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 하락률을 보인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1년 전보다 52,515달러 떨어지면서 중간주택 가격이 약 98만 6천 달러를 기록하며 100만 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경기 불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동산 시장의 둔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올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3%, 많게는 10%까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한 한인 주 상원의원인 데이브 민 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직에 나섭니다. 민 의원은 지난 18일 KT 포토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인 47주구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앞서 포토 의원은 내년에 은퇴를 앞둔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민 의원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포토 의원의 공식 지지까지 얻어내 단숨에 당선이 유력한 후보 1순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만약 민 의원이 당선되면 가주에는 미셸 박 영김 연방 하원의원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데이브 민 의원의 당선을 기대해봅니다. 달걀값이 폭등하면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멕시코로부터 날달걀을 불법 밀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산 달걀 가격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텍사스 국경과 맞닿은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는 달걀 30개 한 판 가격이 3.40달러 수준입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달걀 가격은 한 다즌 즉 12개에 4.25달러였습니다. 이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미국에서 3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 지금은 이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 시세 차익으로 한몫 보려는 사람들이 불법 밀반입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즉 CBP는 상업적 목적의 달걀 밀수에 최고 $10,000, 개인 밀반입에는 $3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질병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멕시코로부터 날달걀 외에도 생닭, 칠면조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하고 있는 달걀 품귀와 가격 폭등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LA 인근에 있어 한인들도 자주 오르는 산 마운틴 볼디에서 겨울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이 숨지거나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마운트 볼디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취해진 구조 작업만 14건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산행 중 길을 잃거나 고립된 경우,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포함되는데요. 최근 남가주에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리면서 높은 산에는 빙판길이 많이 생겨 예년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출연한 영국 배우 줄리어 샌즈도 지난 13일 산행에 나서 실종돼 아직까지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정진택 씨도 지난 22일 등반에 나선 뒤 실종됐다. 24일 오후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산행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와 경계심을 갖춰야겠습니다. 주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인 총장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니 킴 교육학 박사가 오렌지 카운티 산티아고 캐년 칼리지 총장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인이 주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장에 선임된 것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남가주를 통틀어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캐년 칼리지는 센타에나 칼리지와 함께 렌초 산티아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에 속해 있는데요. 1985년 설립됐고 현재 8,2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UCLA에서 문화 인류학을 전공한 뒤 캘스테이트 플러턴에서 석사학위,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고등교육 정책 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도깨비 뉴스 227호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쓰기가 겁날 정도이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완전히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어수선하고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